이게 가정 쪽을 다루는 사람들은 각각의 사연들이 있어요. 일단 강사 얼굴을 좀 보면 생긴 거는 일단 좀 빼놓고 그거는 저는 뭐 별로 말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살면서 뭐 인상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인상 괜찮아요? 이럴 때 비웃는 사람은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쭉 하면서 저는 화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화를 내본 적도 없고 화가 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군대 생활할 때에도 화난 적이 없었어요. 밤에 자다가 말고 갑자기 불신분이 깨웁니다. 왜 깨우냐 그랬더니 동기집합이래요.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하고 같이 들어온 동기 중에 한 명이 잘못을 저지르면 동기가 다 모여서 한꺼번에 거꾸로 머리 박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새벽 3시에 깨워서 그 졸지에 가서 머리 박고 있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거꾸로 이제 엎은 상태에서 옆에 있던 다른 동기는 막 이를 뿌덕뿌덕 갈면서 저 견자제분이 먼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저 견자제분 저거 사회에서 만나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저거 내가 사회에서 만나면 뒤에서 등에서 칼 꽂을 거다 막 이러면서 이를 뿌덕뿌덕 갈 때도 저는 화가 안 났어요. 군대 가고 뭐 그렇지 뭐. 군대라는 게 그렇지 뭐 모르고 왔냐? 이 친구는 화를 막 100 정도 수치를 내고 있을 때 저는 기껏 해야 한 10 정도, 뭐 높아도 20 정도밖에 나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제가 성질이 온유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 모세에 관한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감동받고 모세와 저를 동일시하곤 했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런데요, 결혼을 하고 한 3년 반 4년 차가 됐을 때 제 아내에게 분노가 폭발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요즘 같으면 가정폭력으로 신고돼서 영락없이 교육명령 들어도록 할 건데, 지난 토요일도 제가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 상담 강의를 다녀왔어요. 요즘 상황에 의하면 저도 영락없이 피교육성이 돼서 교육을 들었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 아내하고 말다툼 끝에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문을 여니까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문 열어라 말아라 그러면서 문을 뻥 찼더니 구멍이 하나 뻥 나버렸고, 그때 설교자가 되려면 남의 유명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그걸 피드백을 하고 모델링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워크맨이라고 삼성에서 나온 마이마이라고 그 비싼 모델이 있잖아요. 그것도 녹음이 되는 거는 몇만 원 더 비쌌어요. 작을수록 더 비쌌고, 그 애지중지하던 그것들을 패댕이를 쳐가지고 박살을 내고, 또 뭔가 또 뭐 다툼 끝에 아내가 또 도망가고 그랬더니 성질 나가지고 하여튼 꼭지가 돌아가지고 뭔가를 집어들고 내리 찍었는데, 그래도 사람을 찍은 게 아닌 게 다행이었고요. 냉장고 아래쪽 문짝을 지가 무슨 마스크 오브 조로라고 칼자국을 팍 내면서 이렇게, 그랬더니 그때 전도사 사례비 한 50몇만 원 받을 때 15만 원인가 주고 아래쪽 문짝을 통째로 갈았어요. 왜 이게 틀어져 가지고 이게 맞지가 않아 이렇게. 그랬던 기억들. 자, 그러면서 이러다가 내가 사람 죽이겠다 싶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성질을 내고 화를 낼 때 당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 나름대로 최후 통첩장을 날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전임 사역자 풀타임이 됐을 때인데, 왜 그때부터 싸웠는가 하면 결혼하고 저는 신대원에 바로 갔기 때문에 싸울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이 되면 저기 진주에서 경기도 용인까지 신대원 와야 되고 어울려 가지고 금요일 날 내려가면, 제가 철야 예배 반주자였거든요. 철야 예배 반주팀이니까 먼저 가야 되고, 오늘 찬양대도 먼저 와서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먼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금요일 밤늦게까지 철야 담당하고 제일 먼저 교회 가서 사람들 기도하고 다 집에 갈 때까지 반주를 계속 해줘야 되니까 맨 마지막까지 있고, 그 다음 날 토요일은 아침부터 교육자 회의 있고 교회 사역 있고, 주일은 그때 주일 저녁 예배 있을 때였고,
또 월요일 되면 또 신학교 올라가고, 방학이 되면 뭐 수련회다 뭐다 이래가지고 또 온 사방에 다니기 바쁘고 싸울 시간이 없어서 못 싸운 겁니다. 그러다가 전임 사역자가 되면서 이제 하루 종일 붙어 있잖아요. 교회에 갔다가 6시 땡 하면 집에 오는데 교회하고 집하고 거리가 바로 붙어 있으니까 오는데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고 항상 집에 바로바로 오는데, 그때부터 온갖 충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정도였습니다. 좀 제가 표현이 과하더라도 용서 바랍니다. 그때 제 생각에 어떻게 내가 골라도 저 걸 골랐냐, 저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때 생각에는 저 걸 골랐냐 이렇게 말할 정도. 왜? 교회라는 공간은 남자의 희소 가치가 높은 데예요. 그렇죠? 자매들이 많고 남자가 적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되게 넓습니다. 속된 말로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데 왜 내가 골라도 저런 사람을 골랐을까? 이래가지고 혼자 한탄하고 스스로 발등을 찍고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지, 뭐 내가 발등을 찍었지, 어쩔 수 없지, 온갖 후회를 했는데, 나중에 심리 전공 공부를 하면서 부부 메커니즘을 공부했더니요, 묘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부부 관련 공부를 하면서 사람이 아무나 자기 배우자 자리에 대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남자는 지나가는 여성들 중에 저런 여자 같으면 내 아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미혼 때도 하지만 결혼하고도 합니다. 전혀 아닌 표정을 짓고 그러는데 저분의 성격은 내숭적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 옆자리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부 상담 공부를 하면서 그럼 내 옆자리에 대입을 시켰던, 네가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서 네가 옆자리 네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 특징들을 쭉 나열을 쭉 해보았더니요, 묘한 것은 특성이 똑같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자리에 남편으로서 그 자리에 대입을 시켜보잖아요. 그 특성을 조사해보면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특성, 배우자 선택의 비밀을 알려준 게 이마고 치료라는, 이마고 라틴어로 이마고, 영어로 이미지, 한국으로 어떤 상, 어떤 남자로서 수많은 여성들이 있지만 남들은 다 예쁘다고 그러고 미스 코리아 감이라고 그러고 남들 다 찬사를 보내는데 나는 왠지 호감이 안 가고 그다지 별로 신경도 안 쓰이고, 남들이 볼 때는 수두분해 보이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고 막 끌리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게 그 사람이 가진 이미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혼의 메커니즘, 결혼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끌리게 돼 있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사랑이 콩깍지가 쓰였지, 내가 미처 몰랐지, 내가 철없었지, 그렇게 후회를 한다 해도 이미 무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자기 이성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이 내가 다시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절대로 첫 결혼할 때 그런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을 거다 장담을 하고 확증을 받고, 내가 두 번 다시 그런 사람을 고르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 이런 얘기를 했던 그 사람들도 막상 재혼을 하고 또 다른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똑같은 사람을 고르더라. 이게 이미지, 이마고라고 그럽니다. 자, 이쯤에서 서로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골라봐야 똑같답니다. 또 한마디 해줍니다. 골라봐야 꼭 너 같은 사람 고른답니다. 그래서 배우자 선택의 비밀에서 이걸 탐사를 해서 내가 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탐사하고, 그래서 이 결혼, 나도 모르게 끌렸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만났다, 엉겹결에 결혼했다, 이것을 무의식적 결혼이라고 그래요. 무의식적 결혼이니까 앞에 무자를 무자르듯이 확 자르면 뭐가 되죠? 의식적 결혼이 되죠. 그래서 알고 살아야 되고 깨닫고 살아야 되고 남녀 차이도 알아야 되고 결혼의 비밀도 알아야 되고, 뭘 모르고 살면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결혼에 관해서, 부부에 관해서,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는 통로가 거의 없었어요. 이 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했지 부부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걸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옛날에 가부장적 사회에, 남성 위주의 사회에 여자하고 부부는 3일에 한 번은 패야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여성들이 시집갈 때 첫 부부싸움 때 기선을 잡아야 돼, 안 그러면 평생 쥐어잡혀, 이런 이야기만 들었지
서로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부부 상담을 해보면 알면 지극히 정상인데 모르면 심각한 증상으로 오해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면 지극히 정상이고 모르면 심각한 증상이다. 그러니까 제 발음을 알아서 좀 처리를, 제가 경상 네이티브라서 이게 밑에 의 발음이 잘 안 돼요. 나름 노력한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위쪽 사시니까 정확히 발음을 토백의 발음 그대로 해주시기를. 자, 알면 뭐고요?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되게 많은 부부들은요, 지극히 정상인데, 남자로서 정상이고 여자로서 정상인데 몰라서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문제 투성이라고 괜한 오해를 받고 욕을 먹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맞아요 해주셔야 돼요. 자, 멘트 다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지극히 정상인데 몰라서 심각한 증상이라고 오해받고 욕먹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상담실에 오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 저 남편하고 저 남자하고 못 살아요. 나 갖다 버릴래요. 나 못 살아요. 내 이혼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그래, 이혼해라. 그냥 갖다 버려라.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니네 남편을 중고시장에 내놓는 그 순간 어느 똑똑한 여자가 헐값에 니네 남편 사가지고 잘 활용하고 써먹고 너보다 몇 갑절 이상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생길 거다. 그리고 너한테 절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그 다양한 기능들이 그 여자가 사용할 때는 엄청난 기능을 발휘하기도 할 거다. 그리고 너는 그 판 가격에 두 번 다시 그 남자 살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차이는 뭐죠? 다루는 사람의 차이. 못 다루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이 악기도 못 다루면 효용없는 물건이라 그랬잖아요. 잘 다뤄야지. 그래서 배우자 선택의 비밀에서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어느 한 날 전임 사역자일 때 이제 신방 다 끝내고 오후 4시에 빨리 퇴근을 해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고쳐야 될 개선사항 10개명. 2시간 동안 열심히 작업해서 타이핑을 쳤는데 출력 결과지는 A4지 넉 장이었습니다. 아직 놀라기 이릅니다. 글자 포인트가 10이었고요. 10포인트였고요. 행 간격의 아래 한글이 160이잖아요. 제가 쓴 거는 100짜리예요. 100. 그리고 2단 짝이었어요. 그냥 말하면 10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친절하게 큰 제목은 굵은 글씨로 딱 해놓고 세부 항목을 쫙 나열해놨. 첫 항목, 남편보다 먼저 일어날지니라. 이런 내용을 쓰면서 막 내용을 그렇게 썼었죠. 자, 모름지기 여자는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다 나은 얼굴로, 화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세수를 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남편을 맞이할 것이며, 뭐 이런 정도 쭉 쓰면서 이제 A4지 넉 장을 써서 왔잖아요. 자, 집에서 교회에서 바로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집에 도착하는 시간 6시 15분. A4지 넉 장을 딱 안겨주면서 봐, 읽어. 아내가 그때 저희가 안방과 작은 방 사이에 거실이라고 말할 수 없고 통로처럼 한 평도 안 되는 이런 조그마한 셋집에 살 때였는데요. 그 구석에 딱 처박혀서 울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때 놀란 게 있습니다. 사람 속에 저렇게 많은 물이 들어있다는 것도 놀랐고요. 어떻게 그렇게 장시간 울 수 있는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계속 눈물이 나오는지 그것도 놀랐고, 그리고 아내가 울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울음소리가 아니라 그냥 꺽꺽 소리를 내면서 우는데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겁이 날 정도로 저 사람 혹시 저러다가 혹시 2층 집에 살 때인데 그때 막 뛰어내리는 거 아닐까? 삶을 포기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들 만큼 순간적으로 울음소리가요, 거의 막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그냥 사람이 삶의 의욕을 잃으면 정말 그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다 그 구석에 막혀서 울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연년생 두 아이가 한창 어릴 때 손길 필요할 때 기저귀 갈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챙겨주고 그 작업하고 나머지 시간은 항상 그 구석에 처박혀서 계속 울고 있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고 나와봤더니 아내는 그 자리에 계속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던 거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했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아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꼬박 24시간 이상을 거기에 있던 거죠.
그때도 들은 풍어는 있어서 좀 달래가지고 여보 이제 좀 일어나 정리 좀 하자. 나 뭐 잘하자고 한 뜻이니까 좀 풀어. 이렇게 달래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보는 순간 꼭지가 돕니다. 화가 확 치밀어 올라가지고 또 이렇게 퍼부었네요. 뭐라도 말 좀 해봐.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길래, 얼마나 나를 무시하길래 왜 말을 한마디 안 하냐. 뭐라도 말 좀 해봐 하고 또 소리를 꽥 질렀더니요, 아내가 울면서 하는 소리가 나 이대로 죽고 싶어. 그러면서 또 서럽게 웁니다. 저는 그 말 듣고 또 이제 충격을 받았죠. 명색의 사역자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 신학교 다 마쳤고 이런 사람이 아내가 죽겠대요. 그때 첫 드는 생각이 일단 나는 이 길로는 못 간다. 내일 교회 가서 사표부터 내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슬라브 집 살 때인데 2층에 올라가서 저는 묵상에 들어가고 온갖 생각 속에 빠집니다. 이제 학교 사표, 교회 사표 내고 앞으로 뭘 먹고 살까? 국어 교사 자격증 있으니 사립학교 국어 교사로 갈까?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걱정들, 생각들을 막 하고 있는 중인데 한쪽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어쨌든 제가 아내에게 죽으라 소리 한 적도 없고 제발 죽어주면 나 새 여자 만나서 뭐 살 테니까 제발 죽어달라 한 적도 없었고 저 사람은 거기서 나 죽고 싶어 하면서 내가 여기서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알아? 내가 알게 뭐야 그게? 그랬더니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라고. 저 사람은 교회만 가면 이건데 교회 가면 인상도 좋다 그러지, 재능도 많다고 그러지, 장래가 촉망된다고 그러지, 교회 가면 사람들 다 인정하고 세워주고 다들 뭐 좋다고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인데 나만 맞지 않는 사람이고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거고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 됐으니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혼할 수도 없고 별거할 수도 없고 사역자가 그럴 수 없으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옛날에 유행했던 그놈의 백혈병 시나리오. 백혈병 걸려서 조용히 죽는 거 이런 거. 그 생각까지 갔더니 갑자기 또 애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을 해. 나는 죽는다고 치고 저 애들은 엄마 없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막 온갖 생각이 올라오면서 막 눈물이 계속 솟고 그러는 거죠. 아내가 죽겠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옥상에 올라가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방법은 잘못했을지 몰라도 내가 아내 보고 죽어달라 소리 한 것도 아니었고 어쨌든 동기는 좀 잘해보자, 좀 부족한 부분을 고쳐보자, 좀 더 개선해보자,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의도는 그거였잖아요.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론은 틀렸지만 어쨌든 의도는 그거였죠. 그 생각이 미치니까 제가 아내한테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이 상황에 내가 당신을 좀 달래줘야 된다는 것도 나 이성적으로 알아. 근데 지금 마음으로서는 달래주고 싶은 마음 이만큼도 없어. 화딱지밖에 안 나. 그런데 한 가지 인정할 사실은 내가 지금 신대원 3년을 공부해서 전임 사역자가 돼서 신학은 3년 동안 공부했는데 나는 솔직히 사람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 난 바닥이야. 남자에 대해서도 모르고 여자에 대해서도 모르고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아는 게 전혀 없어. 그러니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했으니 3년 동안 사람에 대한 공부를 앞으로 할 거야.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공부할 건데 3년이 지났을 때 당신은 사역자로서 자격 없으니 그만둬. 그러면 내가 두 말도 하지 않고 나 거기를 그만두고 당신이 뭘 하든 뭐 라면을 끓이라고 그러면 라면을 끓이겠고 뭘 하겠고 어쨌든 먹여 살릴 테니까 일단 그 전권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이 그때 가서 얘기하자. 그러면서 그때 한 50만 원 급여 받을 때 제가 70만 원치 책을 왕창 샀습니다. 가정사역, 부부, 뭐 자녀 이런 쪽 관련 심리 관련된 책을 왕창 사서 집에 갖다 놓고 틈만 나면 그때부터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목표가 200권을 목표하고 열심히 읽기 시작을 하는데 한 50권쯤 읽으니까 이제 중복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 속에 아내에게 내밀었던 아내의 개선사항 10계명 속의 그 항목들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지만 여러분의 배우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고 모르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 책을 열심히 읽다가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그때부터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충성해라, 헌신해라, 뭐 봉사해라, 믿음의 길을 걸어라 이런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마음에 관한 부분을 읽고 나니까, 그래도 책을 읽고 나니까 사람들 마음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가정 상황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한동안은 마음을 다루는 시리즈를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좌절감에서 벗어나는 법, 절망에서 벗어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기회가 올 때마다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부교육자니까 제가 설교한 거를 들어보려고 녹음을 했더니 사람들이 와서 그거 테이프 구할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런 쪽에 눈을 좀 띄게 됐던 케이스였죠. 그러다가 이참에 제대로 공부하자, 앞으로 미래는 가정이라는 부분을 다루는 쪽이 부각될 건 틀림없는 것일 테고, 그래서 나하고 은사나 여러 가지 일들이 나하고 잘 맞을 수 있다 해서 과감하게 상경을 했습니다. 2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하면서 석사, 박사 공부 다 마쳤고요. 지금은 이제 부부 전문가가 되어서 수많은 부부들 상담하고 있고,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 상담 공부하고 있고, 또 여러 상담센터에서 부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그런 집들, 도저히 부부 문제를 못 찾는 집들, 그런 사람들 제가 받아줍니다. 그리고 아이 문제 때문에, 내일 아이에 대한 얘기 할 겁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 아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이것 때문에 상담센터를 몇 년씩 여러 상담센터를 전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집들, 최종 저를 찾아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코칭해 줍니다. 부모를 직접 도와주어서 아이를 다루는 법을 일러주는 코칭 방식을 쓰고 있고, 제가 아이를 만나지는 않습니다. 꼭 코칭이 아니라 1대1 다른 상황일 때 애를 만나기는 하지만, 애를 대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방법론을 알려주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고 부부 세미나를 하고 이런 사역을 해보면 대부분의 부부 갈등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모르는 데서 옵니다. 여자는 남자를 남자로 생각하지 않고 여자로 생각을 하고,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남자도 아내를 대할 때 남자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웃기는 거는요, 남자들이 친밀감을 표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팍팍 부딪히는 겁니다. 남자들끼리 사이가 좀 먼 사이, 그런 사이일 때,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동창들이나 고추 친구들 만나면, 야, 이 뚜꾸미 새끼야, 이 새끼 잘 지냈냐, 막 욕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뭐 그 관계는 욕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렇게. 그러면서 막 어깨를 막 톡톡 치고 막 쿡 집어갖고 이렇게.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고 나면요, 남편이 아내의 막 다리를 긋는다든지, 막 뒤에서 꼬집는다든지, 머리를 쿡 집어박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남편은 우리 사랑과 영혼의 그 영화처럼 팍 뒤에서 백허깅을 해주고 부드럽게 탁 다가오고 콧노래 불러주는 그런 남편을 기대했는데, 이놈의 남자는 와서 확 껴안고 다리를 확 걷어버리고 막 머리를 확 받아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뚜껑 열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이럴 때는 없었더라도 맞아요 해주셔야 돼요. 옆 사람이 치유를 받아요 그때. 그러니 여자 남자를 모르면 속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남녀 사이와 부부 역할을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할수록, 내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남자로서 지극히 정상이 없고, 아니는 여자로서 지극히 정상이 없고, 또 거기에다가 원가족이라 그럽니다. 가족 치료를 공부하면서 가족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아니면 가족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이런 가족의 개인 역사를 탐구하면서 아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질문이 다릅니다. 저 인간 왜 저래? 이거를 물으면 평생 싸웁니다. 자, 말이 뉘앙스 담아서 한번 짜증내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 인간 왜 저래? 짜증 한번 해볼까요? 시작. 늘 뭐 평소에 하시면서 새삼스럽게 아닌 것처럼 내숭 떨고 그러십니까? 제가 어떤 여자분들 상담할 때 그 질문을 던지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오늘부터 질문을 바꾸십시오. 저 인간 왜 저래? 이거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관계를 다루는 질문은 저 사람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저 인간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 왜? NLP 심리학에서는 모든 사람은 항상 최선을 선택한다, 이런 전제가 있어요.
물론 그 최선이 최상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건 보장할 수가 없지만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최선의 선택이 최상의 결과를 가지고 올 때 가장 베스트죠. 그런데 그 최선의 선택이 때로는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가 그런 행동을 할 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의 행동이에요. 아마 다른 거 할 수 있으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집에 오면 걸핏하면 성질내고 가부장적 남자처럼 막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남자, 막 뭐 물건도 막 부수고 그런 남편 있었는데요. 아내가 그 남편 때문에 상담을 왔다가 저 인간 왜 저래, 저 인간 왜 저래, 맨날 그걸 묻고 한 20년 넘게 그 질문만 던지다가 상담 와서 제 말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저 인간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 자기는 그 말 듣고 진짜 머리에 지진 나는 줄 알았대요. 그 집에 가서 그렇게 자꾸 바라봤대. 그때부터 저 인간 왜 저래? 이것만 바라보다가 저 인간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요, 조금씩 불쌍해지기 시작을 하더래.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뭔가 접시를 집어 던지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는데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세상에 자랄 때 얼마나 사랑도 못 받고 자랐으면 왜 저럴 수밖에, 맨날 접시는 집어 던지고 저럴까? 공격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어릴 때 사랑을 못 받고 자랐으면 저렇게 접시는 집어 던지고 저럴까? 그렇게 말을 내뱉듯이 혼자 말처럼 뚝 던졌더니 남편이 집어 던지다 말고 정지 화면. 그러더니요, 이거 슬그머니 싹 내려놓더래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물건 집어드는 일이 사라졌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와서 선생님 신기해요. 진짜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그 부르장머리 고치려고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던 거를 어떻게 보면 마음을 읽어준 거잖아요. 그렇게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루는 일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내하고 가끔씩,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둘 다 내향성, 교회에서는 저희 부부가 그렇게 갈등 중에 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완벽한 내향성, 겉으로 표현이 안 납니다. 제가 아내 사용 설명서를 쓰면서 그 A4지 넉 장을 축약본을 주고 실어놨고, 나 사실 아내하고 살면서 코피 터지게 싸웠고 너무 힘들어서 이 공부하게 됐고 서울 상경까지 했다. 그랬더니 교회 우리 대학부 청년들, 특히 자매들이 했던 말, 병준이 오빠가 믿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부부 갈등도 드러나는 게 있고 안 드러나는 게 있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부부는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뚜껑 열고 보면 그 집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이거부터가 출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의 역설은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본질이 형편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분은 빛이고 얼룩 묻은 거 어둠 속에 모르잖아요, 그죠? 조명이 밝은 데 가면 싹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것처럼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나는 죄인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죄는 더 이상 죄로 처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그분이 나를 보고 괜찮다고 하시니까 내가 괜찮은 거지, 내가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경상도에서 그분이 내 보고 괜찮다 카이 괜찮은 거지 내 안 괜찮다. 그래서 남녀 차이만 알아도 부부 갈등은 해결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부부 같이 앉으셨습니까 지금? 역할 다 끝났죠, 그죠? 제가 빨리 부부 계신 분들 찾아가세요 지금 빨리. 밤마다 우리가 부부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 시간대. 그래서 부부가 아니신 분들은, 짝이 아니라서 쌍이 아니라서 불쌍하신 분들은 빨리 끼리끼리 쌍을 맺어주시고,
낫겠죠. 쌍을 맺어서 훨씬 낫네야죠. 제가 책을 옛 걸로 바꿔볼까요? 자, 이 현상은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1년에 딱 2번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용어로는 방송사고라고 그럽니다. 교인들의 평균 외모 수준이 과하게 출중할 때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자, 놀라지 마시기를. 됐나요?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볼륨을? 들리나요? 자, 악보도 있고 가사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내가 선택한 내 가슴에 나의 청춘을 묶었다. 당신께 드려야 할 손에 꼭 쥔 사랑을 이제서야 보낸다. 내 가슴에 못지를 하는 현실의 무게 속에도 우리가 잡은 사랑의 향기 속에 눈물도 이젠 끝났다. 세상이 힘들 때 너를 만나 잘해주지도 못하고 사는 게 바빠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 100년도 우리 살지 못하고 언젠간 헤어지지만 제가 가사가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세상이 끝나도 후회 없도록 널 위해 살고 싶다. 오 10년쯤 지나 내 사랑이 많이 약해져 있을 때 영혼을 태워서 당신 앞에 나의 사랑을 심겠다. 100년도 우리 살지 못하고 언젠간 헤어지지만 세상이 끝나도 후회 없도록 널 위해 살고 싶다. 이 세상에 나를 만나서 짧은 세상을 살지만 평생 이놈의 눈
싶다. 널 위해 살고 싶다. 예, 뭐 어쨌든 노래는 끝났습니다. 자, 들어주면 덜어준다고. 잘 들어주면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된다는 사실. 저는 내적 치유, 부부 집단 상담, 치유 프로그램 이런 작업을 해보면 대부분의 상처는 그 사건과 함께 주어진 말입니다. 그 말이 30초 쏟아진 말이지만 가슴엔 빗으로 꽂혀서 30년 아니라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크리스찬은 말도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고 죽겠네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그런 거 할 때도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지. 들으셨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빨리 발음하면 남들 보면 아이고 죽겠네 하는 것 같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사화복이 다 주님께 있으니까 아이고 죽게 있네, 아이고 죽게 있네. 해보자고. 다 같이 해볼까요? 아이고 죽게 있네. 최대한 짧게 발음하게. 아이고 죽게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래서 되게 화를 내는 부분에서 이거 들어주는 것들은 남자들이 배워야 될 기술입니다. 되게 화를 낼 때 남자가 10의 화를 낼 때 여자는 1 정도, 남자는 평균 10배의 화를 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결혼해서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시도 때도 없이 활화산처럼 터지는 남자의 분노 때문에 속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이를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맞아요 해주셔야 돼요. 자, 평균 몇 배가 많다고요? 10배가 많더라. 이유를 되짚어 봤더니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수렵시대, 농경시대 이전에 수렵과 채집시대 있죠. 그럴 때 주거 형태도 마을을 형성하고 살지 못하고 또 동굴이나 무슨 뭐 움막이나 이런 걸 짓고 살잖아요. 자, 그럴 때 외부에서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러 오고 또 다른 부족이 침범해서 들어오고 그럴 때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되죠? 남자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맨정신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요? 못 싸웁니다. 그래서 전쟁 영화에서 보면 막 조준하고 사격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싸우지. 그러다가 막 그렇게 뭐 겁이 나서 그러고 있다가 옆에서 막 폭탄 터져가지고 막 전우가 같이 죽고 막 상처 입고 그러면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분노 지수가 확 올라와가지고 저 XX들 그러면서 막 뛰어갑니다. 죽을 줄 모르고 막. 그래서 그걸 분노 에너지를 올린다고 그래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암띤 사람, 내성적인 사람한테 자, 저 친구 무대에 나와서 춤추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춤을 춰야 우리 진행합니다. 갑자기 떠밀려가지고 춤을 추게 됐네. 아, 나 그런 거 춤 못 춘다고 막 뻗팅기고 있다가 갑자기 에이씨 그러면서 막 나와서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홧김에 나왔다 그럽니다. 맨정신으로 못 나오고 홧김에. 그래서 되게 술 드시는 분들이요, 조용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주사하는 분들은 평소에 말 많은 사람이 아니고 평소에 조용하던 분들이 주사를 많이 합니다. 왜? 눌러놨다가 술이 들어가서 그거 통제 범위를 넘어서고 나면 부득부득 올라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을 할 때는 10배 이상 화를 내는 건데 남자들이 순간적으로 튀쳐나가서 화를 내야 되는 건데, 자, 아내들, 여성분들이 따라해 봅니다. 남자가 화를 낼 때는 아하,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저러는구나. 그러면 이 남자의 분노는 어디 쪽에 대외용인가요? 대내용인가요? 대내용입니다. 대내용이 아니라 대외용입니다. 그 분노는 바깥을 향해 쓰라고 분노를 내장에 넣은 거지, 분노를 집에 쓰라고, 집에서 폭력을 행사하라고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내 패고 애들 때리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 집에 와서 큰 소리 치는 남자는 오늘 개 맞듯이 맞고 한 대 더 맞아야 됩니다. 바깥에 가서 천사이고 집에 오면 전사로 바뀌는 그 인간도 오늘 개 맞듯이 맞아야 되고 냉장고 안에서 땀 나듯이 맞아야 돼요.
예, 그 분노는 어디다 쓸 용도다? 바깥으로 쓸 용도지. 안 그래요? 그래서 화내지 않는 법, 그래서 인격의 성숙도와 화내는 법은 정비례합니다. 우리가 자기 통제,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자기 통제력이라고 부르고, 심리학에서도 자기 조절 능력, 자기 통제력은 성품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나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런 말 쓰지 마십시오. 그 말은요, 나 성질 지랄 맞은데 이 소리입니다. 성질이 아무리 욱하고 올라와도 순간적으로 올라온 것은 감정이고, 그 감정을 이성을 통해서 그리고 의지를 동원해서 통제시키는 거. 그래도 전 집회 중거리니까 참는다. 일단 집에 가서 보자. 이렇게 참아내고 견뎌내야 돼요. 그걸 자기 통제력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 학교에 가면 자기 통제력이 안 되는 아이들, 품행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이거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어릴 때부터 금지를 당하지 않은 아이들,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이요, 너무 많은 권리, 너무 많은 존중, 너무 많은 이상, 너무 많은 자존심, 아이를 상전으로 만들어버렸고, 부모는 졸지에 천한 것들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이거 내일 밤에 얘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아이 중심은 아이를 도리어 망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존중만 받고 사랑만 받고 위안만 받고 챙김만 받은 아이는 나이가 들어서 두 가지를 잃습니다. 하나는 호기심, 하나는 자발성. 세상을 살면서 호기심과 자발성을 잃었다, 전부를 잃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5월에 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가 먼저 여자가 뒤에 나왔죠. 그럼 여기서 누가 구모델이고 누가 신모델이라고 그랬죠? 남자가 구모델이고 여자가 신모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모델 여성에게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기능이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없어요. 이게 just speaking 기능. 여자는 아무에게나 뜬금없이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건넬 준비가 항상 스탠바이.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남편 이야기, 시댁 이야기, 자식 이야기 다 꺼낼 수 있는 게 여자분들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목적이 없으면 말을 못합니다. 말하는 게 이상합니다. 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캠핑을 갔다. 여자분이 이제 텐트 치려고 텐트를 쭉 열어서 이제 꺼내고 막 봤더니 말뚝을 박아야 되는데 망치가 없네. 여자는요, 망치가 없네 하는 순간 고개를 딱 들어서 좌우를 딱 살피다가 옆집에 가, 죄송한데 망치 좀 빌려주시겠어요? 이거 하러 갑니다. 여자는. 이번에 남자입니다. 딱 열었더니 어이씨, 망치가 없네. 그러면요, 거기서 아내를 향해서 성질을 부르부르, 망치 안 찔렀잖아, 망치 어디 있어? 이놈의 여자가 망치도 똑바로 안 챙기고 도대체 말이지 뭘 한 거야 도대체. 막 성질을 부럭부럭 내면서 아내가 그럽니다. 옆집에서 빌려와. 그러면 어이 성질나게 막. 그래서 이제 아내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지금 좀 받고 있겠지. 빌려와서 봤더니 앵걸요, 돌 들고 와서 막 받고 있습니다. 남자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말을 건네는 이 기능을 just speaking, 그냥 말하기. 그러면 그냥 말하기니까 듣는 것도 뭐죠? 그냥 듣기, just listening. 자, 이번엔 남성들이 손 드시고요. 손 드시고 손을 꼽아야 되니까 따라해 봅니다. 그래?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는 것을 just listening이라고 그럽니다.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겠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게 just listening. 당신이 말하는 내용을 내가 지금 들었다. 무슨 내용인지 내가 확인했다. 이 정도만 받아주면 돼요. 이때 그랬구나, 속상했겠네,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네 번째 날 얘기하겠지만 부부 관련 강의할 때 부부끼리 공감해 주라고 이런 이야기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부부끼리 공감 안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내 남편은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고개를 맞춰주고 눈높이를 맞춰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면서 그랬겠구나, 그랬겠네, 이렇게 공감해주는 남편 기대하지만 그런 남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에게는 공감의 기능이 없습니다. 요만큼 남아있긴 한데 이것도 바깥에 나가서 다른 여자에게 작동되지 아내에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결혼하고 드는 생각, 속았다는 생각 중에 한 가지, 내 남편은 내 말을 일부러 안 들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느껴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자분들끼리 좌우로 보시면서 그 집 남편도 그랬어? 물어봅니다. 그리고요, 남자들도 이상한 거는 똑같은 말이라도 다른 여자가 말을 하면 그냥 잘 들리는데 아내가 이 얘기를 하면 성질이 확 납니다. 이걸 모든 남자들이 가진 청개구리 DNA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결 방법은 두 가지. 남자가 아내 말을 들을 때 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나한테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바꿔서 듣든지, 이 경우는 불가능하고 아내 쪽에서 다른 여자인 것처럼 모드를 바꾸든지. 더 놀랄 사실은 아내가 요만큼만 바꿔도 마누라인 줄 모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은요,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래? 그랬어? 그럴 수도 있고 그랬겠네. 이 정도만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반응해도 충분히 괜찮죠. 아내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남편은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겠네. 이 정도만 반응해 줘도 충분합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야 이러면 욕 대배기로 먹습니다. 그래서 just speaking에 just listening, 그냥 말하기에 그냥 듣기, 이 작업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게 들어주는 기법이죠. 공감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부부 세미나 가서 남편분들 아내 말 공감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요, 해방을 느꼈대. 세미나 들을 때마다 막 공감해 주라고 집에 가면 아내로부터 그렇게 세미나 듣고 와서 막 핍박을 당한대. 왜 당신은 내 말에 공감 안 해줘? 그러면서 들뜨린 사람처럼 그렇게 매도하는데 남자는 공감의 기능이 없습니다. 강사가 그렇게 말을 해줬다고 자기는 해방의 안식을 누렸다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공감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감은 그래서 구나 기법, 군요 기법을 썼잖아요. 이건 네 번째 날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자, 들어주면 뭐 한다고요? 짐을 덜어줄 수 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잘 들어주면 마음의 짐을 덜어준다는 건데, 그래서 노사연 권사님이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자, 이 노래는 뭐 다 하실 거니까 보고 같이 불러볼게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박수 칠 타이밍을 놓쳐서 민망했죠? 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청중을 민망하게 만드는 강사는 물을 먹여야 돼요. 자, 처음부터 하나님은 애초부터 결혼의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름을 뭐 하도록? 엔조이 하도록. 다름을 엔조이 하려면 일정한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스키 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상급자 코스 갈 수 있을까요?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헬기에서 스위스 같은 그런 산에서 헬기에서 내려가지고 막 활강에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들, 그 얼마나 짜릿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서핑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즐기려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타도 즐기려면 어느 정도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더라. 그분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른 모습을 그러네. 남자는 이렇게 보는데 여자는 그렇게 바라보네. 신기해라. 여자 쪽에서 그런 게 있네. 신기하다 그러죠. 그래서 아까 왜 남자들은 팍팍 부딪히면서 친밀감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끼리는 만나자마자 뚜꾸버 이 새끼 잘 지냈냐? 막 지받고 막 다리 걸고 막 넘어뜨리고 막 레슬링하고 그러는데 이 방식을 여성한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하고 친밀감을 표현하려면 잘 들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소통법 맞장구 쳐주기. 서양 이론은 공감이고 한국 사람의 소통법은 맞장구 치기라고 그럽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도 맞장구를 같이 맞아요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한국인의 특유의 소통법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따라오지 못하는 가장 탁월한 소통법이 맞장구의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장구의 기술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 같은 편이 돼야 가능합니다. 편이 안 되면 맞장구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장구의 기술은 주관적 관계에 초점을 두지 객관적 사실에 초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장구의 달인 되길 바랍니다. 서로 보고 축복합니다. 맞장구의 달인 되십시오. 자, 화면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여자보다 일찍 죽는 이유, 힌트는 시각지향적. 모든 남자는 길을 가다가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을 반사적으로 돌린다는 사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아무 상관없고 보통의 직업을 가진 사람부터 성직자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수컷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 남편하고 길거리 걸어가다가 내 남편이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데도 눈길을 안 돌리더라. 금식기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죽을 때가 됐거나 모든 남자는 DNA 보존 욕구 본능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화면 보십시오. 이런 걸 보고 빨리 못 웃으면 인지가 모자란다고 오해받아요. 자, 앞에 차가 박살이 저렇게 났는데 뒤에 있는 남자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를 보시면,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죠.
이래서 남자들이 일찍 죽는답니다. 세 번째 그림 뭐죠? 귀에다 뭘 꽂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둘 다 이어폰 꽂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저희가 부부 행복 학교를 할 때 보통 이제 4쌍 내지 5쌍, 리더 부부까지 5쌍이 모여서 부부 학교를 6개월 동안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0대 부부가, 신혼 부부가 영화 보고 와서 대판 붙었답니다. 왜? 영화를 보다가 남편이 나오자마자 와, 저 배우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예쁠 수가 있냐? 어떻게 남자가 태어나서 저런 여자하고 살아봐야 되는데 말이지. 옆에 있던 아내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뭐 어째 저런 여자하고 살아봐, 뭐 그게 할 말이야? 왜 그냥 한 말인데 왜 그래? 그게 그냥 한 말이냐? 그래가지고 야간 부흥회로 들어갔다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뭐 사니 많이 못 살겠다니 이혼하니 많이 그러고 있더니 결혼 30년 차 된 부부가 우리도 그 영화 봤는데 우리도 나오다가 그 얘기 똑같이 했는데 그 집은 안 싸우셨어요? 왜 싸워? 남편이 그랬대요. 다. 와, 진짜 그림처럼 예쁘다.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예쁠 수가 있냐? 아무리 영화 배우라지만 진짜 예쁘다. 예뻐. 와, 어떻게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영웅은 호색이라고 저런 여자하고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그랬더니 아내가 맞장구를 쳐줍니다. 맞아. 저런 여자는 여자의 눈으로 봐도 예뻐. 하물며 남자가 볼 때 오죽하겠어? 와, 그래도 예쁜 여자 보고 그렇게 감탄하네. 아직 살아있네.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뭐 평범한 일상 중에 하나로 어떤 부분은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중리, 사니, 못 사니, 이혼하니 난리를 칠 때 얘기는 그냥 웃고 지나가는 그 무엇으로 아내가 한수 더 떠가지고 어떻게 그 여자 찾아갈래? 지금 이혼해줘? 찾아갈 거야? 그때 남편이 씩 웃으면서 뭔 소리 하고 있어? 이 사람은 그냥 해본 소리, 그냥 해본 소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남자들이 여자보다 일찍 죽는 이유 이건데, 그래서 여러분 시각이 다릅니다. 일단 남자들의 평균 화각, 눈에 들어오는 화각이라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평균 120도입니다. 자, 우리 남성분들 정면 응시하시고요. 대략 눈에 윤곽 들어오는 각도, 자 120도 들어오죠? 180도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근데 여자들의 평균 화각은 180도. 자, 여성들 정면 응시하시고요. 자, 좌우로 180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다 들어오죠. 신기하죠? 그래서 남자들은요 멀리 바라보게 돼 있고 여자는 가까운 데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집안에서 남자들은 멀리는 바라보는데 가까운 데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지독하게 못 찾습니다. 저희 집 서재도 제가 정리한 서재인데 어느 날 책을 찾는다고 막 그러고 있으면 아내가 와서 답답해 죽겠다는 표정을 짓고 와서 뭐 찾는데 뭐 무슨 책 그러면 비켜봐. 쭉 눈으로 보면 10초도 안 돼서 찾습니다. 더 희한한 거는 제가 막 짚어가면서 찾았는데도 못 찾았던 그거를 아내는 10초만 보면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걸 여성들의 최근의 심리학에서 밝히는 그걸 직관이라 그럽니다. 딱 보는 순간 알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자는요 결혼하는 순간 남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와 이 거짓말 탐지기는 비상금 추적 장치 그리고 외도 추적 장치로도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비상금을 숨기지 않았거나 외도를 안 하면 작동이 안 되는데 막상 시작을 하면 어디에선가 뽀록이 나게 돼 있고 반드시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절대로 비상금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안에 레이더가 작동되면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이상하게 오늘따라 거기를 청소하고 싶더라니. 그러니까 어떤 남자분들이 갑자기 질문을 하면서 선생님 그러면 절대로 비상금 못 만들겠네요. 그래도 비상금은 만들어야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비상금을 만드시되 한 20만 원 현금 딱 만들어가지고 아내가 절대로 보지 않을 것 같은 초등학교 졸업 앨범, 중학교 졸업 앨범 이런 데다가 끼워 넣으라고. 그냥 현금만 끼워 넣지 말고 반드시 봉투에 담아서 끼워 넣되 봉투 표면에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이렇게 써놓으라고. 안에 쪽지를 써넣기를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당신이 이 봉투를 발견하게 될 때 이 봉투는 당신의 보물찾기에 해당돼 당신의 온 집안 구석구석 손길이 미친다는 증거고 그 수고에 대한 보답이고 내가 주는 특별한 선물이야. 마음껏 써도 좋아.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래서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톡이 오면서 여보 고마워 그러면 아이고 들켰구나 생각을 하라. 그런데요, 지구상에 어떤 여자도 그 봉투를 발견하고 돈 빼가는 여자는 없습니다. 남편분이 어느 날 돈 쓸 일이 있어서 비상금 쓰려고 딱 돈을 끄집어 봤더니 내가 분명히 20만 원을 넣었는데 봉투 안에 40만 원이 들어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왜? 여자는요, 내 남자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땡큐가 된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을 얻었다 이거죠. 그래서 때로는 모르는 척하고 때로는 더 넣어주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화면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뭐냐? 세상을 떠나기 전 화장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 집에서 남자가 외출 준비 끝 이 말은 안방에서 바깥 현관으로 지킹한다는 소리입니다. 아내 보고 어떻게 됐어? 준비됐어? 준비됐어요? 이제 화장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여자는요, 화장 끝냈더라도 절대로 안방에서 현관으로 못 갑니다. 딱 나와서 일단 주방으로 가서 가스 밸브 잠그고 애들 방에 들어가서 창문 확인하고 안방 화장실 들어와서 밸브부터 확인하고 온 집안 곳곳을 확인해야 나갈 수가 있지. 안방에서 절대 못 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맨날 싸웠지. 처음에 초창기 때 제발 꿈을 그리지 말라고, 어디를 가면 빨리 좀 나오지 뭘 그러냐고. 한 번은 그렇게 난리를 쳤다가요, 한 2시간 이렇게 열심히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아내가 사색이 돼가지고 집에 전자모기향을 안 빼고 왔는데, 전자모기향, 전자매트 그걸 안 빼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난리를 친 적이 한번 있었어야지. 야, 그런 일들 뭐 그걸 비롯해가지고 막 빨리 나오라고 난리를 치니까 놀래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남자로서 정상이고 여자로서 지극히 정상이다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 아내가 어떻게 됐어? 그때 준비됐대요. 화장 끝났다는 소리지? 그럼 제가 주방에 가서 그럽니다. 가서 소리를 질러줍니다. 가스 밸브 잠궜대이 소리 질러줍니다. 그것도 베란다도 쭉 나가서 창문 확인했고 애들 방에 화장실도 확인했고 바깥 화장실 물잠금 확인했고 이상 없고 다 괜찮아 싹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아내가 안방에서 나왔다가 쭉 둘러보더니 준비가 끝났네? 그러면 기분 좋게 현관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 남자는 엄청난 점수를 부여받았다는 사실,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한국의 남자는 그 조금만 하면 이만큼의 사랑을 받는데 그 조금을 안 해서 욕을 먹는 불쌍한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원하는 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 조금 잼에 신내기, 경상도 말로 이만큼,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를 그걸 안 해줘서 문제가 된다는 거. 자, 이 자료를 제가 구하면서 저 통계가, 저 배경화면이 한국이 아닌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구상 모든 남자의 보편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맨 위에 그림을 보시면 남자는 온오프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삐치는 이유만 정리해주면 금방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퇴근을 했는데 밥이 준비가 안 됐다네. 아이씨, 밥도 준비 안 해놓고 성질을 막 냈잖아 이렇게. 그럼 아내가 정보를 줍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20분 지나면 밥 먹을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씻고 좀 기다리면 돼. 그래서 10분 뒤에 가봤더니 씻고 와서 TV 보면서 이러고 있어요. 왜? 정보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배가 고픈데 음식이 없어서 화가 났는데 그 부분을 얘기해주면 금방 싹 풀어집니다. 그러면 여자는 복잡합니다. 어느 날 이것 때문인 줄 알고 뭘 대처를 했더니 이거 아니래요. 그럼 이거냐? 이것도 아니래요. 그럼 이거냐? 이것도 아니래.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남편들이 황당한 이유, 남편에게 당신 사과해, 잘못했잖아, 사과해. 그 남편이 미안해 사과했잖아요.
아내가 이렇게 공격합니다. 진정성이 안 보이거든. 그래서 뭘 해도 걸리게 돼 있는 더블 바인더, 이중 구속 언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 상황을 보면 누가 더 혜택을 많이 볼까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중에. 버튼이 많다는 이야기는 기능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남자는 여자가 저 많은 기능을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여자를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자는 저 수많은 기능을 작동을 해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저 많은 기능을 작동할 때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일단 여성분들끼리 손잡으시고요. 앞뒤로 서로 손잡으시고 따라해 봅니다. 어째서 저렇게 단순하다는 남편 하나 못 따라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셨습니까? 뚜껑 열고 보면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똑같답니다. 이번엔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분들이 앞뒤로 좌우로 서로 악수하시면서 남성분들끼리 원격 악수도 하시면서 따라해봅니다. 남자들끼리 자, 손잡으시고요. 따라해봅니다. 복잡한 여자하고 산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머리털이 다 빠졌겠습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맨 밑에 그림 보시면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면 야, 반갑다 오랜만이다. 야, 잘 지냈냐? 그걸로 끝. 여자와 여자가 만나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스캔을 뜹니다. 이 여자들의 직관력이라고 그래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7시에 약속이 있어. 7시 나가야 되거든. 게임하고 있는데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 한참 게임하고 있고 이제는 씻고 닦고 하고 있는데 1분 딱 전에 나 옷만 입으면 돼. 남편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아내는 얘기 정보를 줬죠. 7시 땡 했더니 남편은 준비 끝. 여자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화법인데요. 남자는 결론부터 주는 연역법을 써야 되고 여성은 과정을 얘기하는 설명이 필요한 귀납법을 써줘야 됩니다. 되게 여자분들이 수다를 떨 때는 연역법 쓰지 않습니다. 소소한 사건들이 모아서 그래서 이렇게 되었지. 그러면 어쩐지 이게 나와요. 여자들의 대화 방식. 남자들 이 방식을 들으면 손 막혀 죽습니다. 남자는 결론부터 주고 난 다음에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 여자분들이 절대로 이해 못할 거. 한일전 축구를 했대요. 결과가 2대1로 이겼어. 그러는데도 분명히 알려줘서 경기를 못 봐서 이렇게 늦게 와서 뭐 오늘 축구 경기 이겼어. 한국이 2대1로 이겼어. 그러면 여자분들은 안 봅니다. 남자들은 좀 이따가 다시 봅니다. 그거 다시 보기로. 왜? 과정이 궁금하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렇게 남편에게는 연역법으로 여보 오늘 큰놈 때문에 학교에 돈 3만 원 물어줬대. 왜 3만 원 물어줬어? 아니 큰놈이 유리창을 깨가지고 뭐 어쩌다가 장난치다가 누구하고 단짝놈이 있는데 뭐 어쩌다가 체육시간 나가는데 장난친다고 다리를 걷었다네. 엎어지면서 유리창을 깼는가 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떡하기는 선생님 3만 원 보내주고 물어줬지 뭐. 어이구 당신 오늘 고생했겠네. 이게 나옵니다. 여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을이 무르익은 날씨라서 날씨가 엄청 좋더라고. 아침에 안개도 진하게 끼었고 단풍도 막 얼마나 색깔이 예쁜지 몰라. 이러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시작을 하죠. 두 마디 시작을 하면 남자들은 도대체 감을 못 잡아요. 그럼 꼭 하는 말이 있죠. 결론부터 얘기해봐. 무슨 얘기 도대체.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할 때 뭐부터 하자? 결론부터 얘기해주고 왜냐 화면으로 풀어야 남편들이 듣습니다. 남편들은 뭐라 하지 마시고 이게 수컷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이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풀어야 얘기를 듣지. 이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남자들한테는요. 이 기타는 지금 130만 원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일단 보시면 줄감기 보시면 아주 화려한 꽃무늬가 가까이 있으면 보실 건데 화려한 꽃무늬 되어 있고요. 색깔도 시드 무늬, 백향목 무늬로 만들어져 있고 통판이고 픽업도 달려 있고 메이크도 코르도바라 메이크고 이러면 남자들이 그 가격 맞을 만하네 이게 됩니다. 여자분들한테요. 이 가격은 얘는 기타가 13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비싼 거 잘하는 거나 봐. 이렇게 나와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모양 스택이 예쁘지 않아요?
색깔도 예쁘죠? 진한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줄과 함께 보시면요, 매화 무늬가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럭셔리 모델이라는 뜻이죠. 이러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가격이 130만 원대 정도 합니다. 그럼 여자분들은 어쩐지 이렇게 나와요. 단 평소에 이벤트를 할 때는 남성분들 잘 멀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내에게 귀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 연역법으로 접근하면 돈 쓰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욕먹고. 제가 한 17년 정도, 한 15년 넘은 것 같고, 그때 아내한테 제가 생일 이벤트 뜬금없이 갑자기 여보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아내가 거기는 왜? 여보 우리가 서울 올라온 지 얼마나 됐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거기를 직접 안 가보면 위에 산다고 말할 수 없지. 직접 봐야지. 세종대왕도 뵙고 이순신 장군도 만나고 해야지. 그랬더니 아내가 알았어.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제 나옵니다. 오후 5시쯤 왔으니까 제가 쭉 보다가 일단 배가 왜 이렇게 고프냐, 밥 좀 먹자. 그때 한 4,000원 5,000원 메뉴 막 고르고 그럴 때, 한 끼에 밥이 그럴 때 됐죠. 아내가 저런 거 먹자 그럴 때 저런 거 말고 저기 저런 데 뭐 하는 데인지 가보자. 제가 검색해서 다 찾아놓은데 우연을 가장해서 거기를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밥 맛있게 먹고 산책하자 그러면서 이제 광장을 산책하고 쭉 돌아다니고 사진도 찍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7시쯤 지나서 횡단보도를 딱 건너는 순간 아내가 입을 막 벌립니다. 왜? 세종문화회관에 초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가수 이선희 씨 공연하는 날. 그래서 처음에 공연 날짜도 못 보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니까 나 사진 찍어줘. 그 사진 찍어주고 그래서 쭉 둘러보더니 날짜가 오늘이네. 그러면서 입맛을 다시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 참 좋겠다. 옆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좀 있더니 아내가 한마디 더 하죠. 이런 데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럴 때 왜? 들어갈까? 현장 구매하지 뭐까지 거. 그러자.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야. 왜? 들어가면 되지 뭐. 왜? 들어가고 싶어? 부러워? 부럽대요. 들어가자니까. 그러면 뭐 또 이럴 때 돈 쓰는 거지. 돈 벌어서 뭐하냐 이럴 때 쓰지. 선뜻 못 들어가죠.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탁 끓이면서 있다가 8시 공연이야. 그러면요 여자분들이 여보 고마워 세상에 놀래라 고맙다 세상에 막 이럴 줄 알죠. 천만의 말씀요. 아내 1000마디 얼마짜리야 그거. 네가 앞에서 14만 원짜리. 그러면요 여자분들은 그 14만 원에 두부가 몇 모에 양말이 몇 조가리에 미리에서가 몇 개에 막 계산이 확 쓰면서 그러면서 이거 물르면 안 돼. 이거 나 안 봐도 되거든. 물르면 안 돼. 그러면 남자들 또 쫀심상해가지고 뭐좀 선심 쓰는데 말이지 쪽팔리게 뭐야 나 들어가. 만약에 들어갔더라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을까요 그날? 아무 정보도 없어. 그냥 샀으니까 들어가자고. 들어가도 내내 불편해요 여러분. 자 그런 상황 제가 그랬죠. 우리 살림에 우리 상황에 이거 14만 원 주고 표 끊으면 당신이 마음 편히 볼 수 있겠어 그게? 걱정하지 마. 내가 예스24 인터넷 서점에 플래티넘 회원 5년째야 지금. 내가 3년 동안 포인트 모아두고 결제할 때 2만 원 더 들어갔어. 2만 원 추가하니까 티켓을 얻었다. 2만 원 주고 산 셈이야 이거.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싹 밝아지면서 기분 좋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들어가서 3시간 동안 뛰고 굴리고 난리가 나서 앉아있지를 않아. 왜? 앞사람이 일어서는 바람에 안 보여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추석이었습니다. 처가에 모여가지고 그때 마침 TV에서 이순희 씨가 나와서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데요. 아내가 그럽니다. 저 TV에서 노래는 노래라고 말하면 안 돼. 저건 노래 아니야 노래 아니야. 노래는 모름지기 라이브를 들어봐야 돼. 그러면서 지난달에 이스방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상에 막 또 자랑을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자는요 남자 자랑하는 재미로 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거 자랑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마음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죠. 이걸 연역법으로 하지 않고 귀납법으로 하니까 통하는 거지. 연역법으로 하면 당신 생일이지? 내가 생일 이벤트 준비했거든. 가수 최애 가수잖아. 콘서트 있는데 내가 표도 끊어놨고 뭐 광화문 광장도 구경도 하고 나오라고 뭐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고마운 게 아니라 부담감으로 계속 올라오고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귀납법으로 가서 풀어야지 연역법으로 풀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설계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요, 한 가지 기억할 거, 아까 시각지형적이라 그랬죠. 남자는 시각보다 더 강력한 게 후각입니다. 냄새에 아주 민감해하고 막 그 쾌쾌한 냄새, 불쾌한 냄새, 짜증을 엄청 낼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를 맡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냄새, 특별한 그 모든 냄새, 거기에 초점 맡을 때 행복이 더해진다는 사실. 그래서 여성분들 성형외과 끼우끌리다가 높은 견적 때문에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 오늘부터 열심히 향수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왜? 잘 때 불 끄면 안 보입니다. 불 끄더라도 향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도요, 예쁜 여자인데 향기가 없는 여자하고 수두분한 여자인데 향기로운 여자하고 이쪽이 더 마음이 끌린다는 사실.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모태회귀 본능, 엄마의 냄새를 지칭하는 향기로운 냄새는 본능적으로 끌리게 돼 있더라. 이걸 남자들이 가진 모태회귀 본능이라고 그래요. 여성은 그게 덜합니다. 모태회귀 본능이 있지만 남자보다 덜해요. 왜? 젖가슴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이. 남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모태회귀 본능은 남자들이 월등하게 높더라라고 하죠. 자, 미용실 다녀온 남녀의 차이입니다. 남자는 비포와 애프터가 극명하게 차이 납니다. 누가 봐도 머리 깎았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자는 비포와 애프터가 똑같은데 비용은 10배나 비쌉니다. 그래서 아내분들 남편에게 여보 나 뭐 바뀐 거 없어? 이런 거 묻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그거 감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지 멘붕 상태, 버퍼링 상태에 빠집니다. 왜? 말 잘못했다가 욕 대비기로 먹을까 봐서. 그러니까 차라리 여보 나 머리하고 왔는데 어때? 이렇게 묻지. 여보 나 뭐 바뀐 거 없어? 이렇게 묻지 말라고요. 그리고 남편들한테 여보 나 사랑해 이런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 남편을 2번 죽이는 행위가 됩니다. 남자들은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고문에 속합니다. 어떤 경상도 남자가 그랬대요. 내 부산 남자 아이가, 경상도 사람 아이가, 난 죽었다깨나도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이런 말 못한대. 네가 뭐 어쩌건도 그냥 나는 경상도 사람인데 뭐 평생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내가 들어보인 여자들은 가끔 사랑해, 좋아해, 당신이 최고야, 당신 뭐 이렇게 이런 말을 들어야 행복하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 말 못하겠고 니는 그 말 들어야 되겠고 웃자면 되겠노. 앞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I love you 하는 거니까 새겨서 듣거래. 그래서 이 남자가 가끔씩 해준 말이 있대요. 니 알지? 자,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향해서 니 알지? 니 아나? 이렇게 다들. 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 화장실 앞에서 남녀의 차이입니다. 여성들은 저렇게 줄을 쫙 서서 순서를 차례로 기다리고 있을 때 남자들은 온 사방에 화장실이 되는 기적이 연출됩니다. 특히 예비 군복을 입으면 더더욱 저 현상이 가속된다는 사실. 그다음 오른쪽 관계가 깨졌을 때 첫날에 남자가 웃고 일주일쯤 우울해지고 한 달 지나면 폐인되는 남자, 첫날에 울고불고 난리치는 여자, 일주일쯤 밥 먹기 시작하는 여자, 한 달쯤 지나면 자유의 여인이 되는 여자. 그래서 한국 남자, 저기 중년기 이상 노인 남자들 아내가 죽고 나면 39일 지나면 폐인되더라. 평균 통계 여자는 3,900일이 지나도 까딱 없더라. 자, 일하러 갈 때 남자들은 10분만 하면 챙겨 똥 싸고 다 싹 다 하고 갈 수 있는데 여자는 2시간 반이 걸린다는 사실. 자, 색깔에 대한 차이입니다. 남자들이 절대로 이해 못하는 거, 네일 아트샵에 그 많은 것들이 쭉 절비하게 있는 거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통칭해서 그냥 요목화되게 돼 있지. 그래서 색감은 남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언젠가 아내 립스틱 루즈 선물하러 갔다가 그 여자분이요 저한테 설명한다고 막 손에다가 이거 바르고 이거 바르고 해가지고 이건 어떻고 저쩌고 설명하는데 아무리 봐도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냥 추천하는 거 달라고 그냥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남자들은 그래요, 색깔이. 자, 밑에 예쁜 여자가 어떤 옷을 입고 지나갈 때 여자는 외투의 시선을 고정하는데 남자는 외투를 홀라당 벗겨버리고 몸매를 스캔한다는 사실. 거울 앞에 선 모습입니다. 여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 자기 실제 모습보다 뚱뚱하다고 말하는 피해망상. 남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 자기 실제 모습보다 더 크다는 과대망상. 그래서 헬스클럽에 가보시면 거울 앞에서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남자들입니다. 다 그러고 있지 이렇게. 자, 밑에 드레스 옷입니다. 저 많은 옷을 두고 여자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을 게 없어. 남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한 벌을 달랑 놓고 저거 일주일도 까딱 없어. 여행 갈 때 짐을 쌉니다. 저 많은 짐을 싸고 있을 때 남자는 단촐하게 짐을 쌉니다. 챙기는 거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도 마찬가지. 자, 저런 것들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지극히 정상에 해당되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원초적으로 다르게 설계되었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을 하는 목적, 여자는 저렇게 되어 있죠. 관계를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여자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게 남자고, 남자는 목적이 없으면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자들은 목적이 없어도 말을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 자체가 연결이고, 그래서 just speaking에 just listening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비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에게 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일이 있으면 아내하고 관계가 안 좋고 이혼하고 다 틀어지고 도망가고 난리를 쳐도 일 있으면 붙들고 삽니다. 여자는 일이 있어도 관계가 80%입니다. 그래서 일을 갖고 있어도 관계가 틀어지면 그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처음에 보면 아담은 처음 있을 때, 처음 지음받았을 때 혼자였죠. 하와는 애초부터 둘이었죠. 그래서 둘이었으니까 관계는 둘이라고 그랬으니까 여자는 태초부터, 처음부터 관계의 천재, 남자는 혼자 일의 천재, 관계의 젬병이. 그래서 남자들이 이걸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관계에 관한 한, 특히 그것도 가족관계, 부부관계, 내 어떤 이 관계 속에 사회적인 관계 말고요, 일하는 관계 말고 가족 속에 들어오면 내가 관계하는 한 그 부분에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듣는 연습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남자가 배워야 될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면 짐을 덜어준다고. 이런 것도 배워야 돼요. 자, 처음부터 연결된 관계인데 남자는요,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 그래서 여성은 관계적인 측면, 처음부터 둘이었기 때문에 관계적인 측면이 생물학적 니즈보다 우선 갑니다. 남자는 처음부터 혼자 있었기 때문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관계적 측면보다 올라갑니다. 자, 밥을 먹다가 둘이서 부부싸움을 했다. 남편이 숟가락을 탁 집어던지니까 에이씨 그러면서 나갔잖아요. 자, 아내는 밥을 먹는다 못 먹는다? 대개는 못 먹죠, 그죠? 반대로 이번에는 아내가 울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밥상에 남편 혼자 남아있다.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꾸역꾸역 먹습니다. 그것까지. 지가 숟가락 놓고 던져서 나가면 바깥에 가서 포장마차에서 우동 한 그릇 사 먹고 들어오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여기는 관계가 틀어지면 생물학적으로 불편하게 돼 있고, 여기는 배가 생물학적으로 불편하면 관계가 안 되게 돼 있고. 그래서 부부의 성 어제 얘기할 때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그렇게 됩니다. 남자는 생물학적 섹스를 위해서 관계를 참아내고 땡땡거리도 더럽게 굴어도까지 참는다. 깃발 꽂아야 되니까 이게 남자들이고, 여자는 관계를 위해서 섹스를 참아낸다. 즉 내가 거절하면 도망갈지 몰라, 삐칠지 몰라, 참고 견딘다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원래부터 설계하신
남녀의 차이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 남편에게는요 칭찬 보약을 먹여야 된다. 흔히 이것을 수컷들의 몸집 부풀리기라고 그러는데, 저기는 공작새 화려한 깃털은 수컷일까요, 암컷일까요? 수컷입니다. 자연계에 크고 화려하고 튼튼하고 이런 거 다 누구예요? 그렇죠, 수컷들입니다. 사자의 갈퀴, 수사자, 꿩, 장기와 까투리 중에 장기가 훨씬 더 예쁘죠. 자연계에서는 남자들이 훨씬 더 예뻐요. 그리고 새들 구이에 춤을 추는 거 수컷들입니다. 왜? 수컷은 강하고 튼튼하고 크고 유전자가 좋아야 그 후손들이 건강한 후손, 튼튼한 후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뽑혀야 춤도 잘 춰야 되고 덩치도 커야 되고 깃털도 화려해야 되고 몸집이 커야 그 유전자를 보존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수컷들의 몸집 부풀리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몸집을 부풀리고 싶어하는 욕구, 그래서 뻥쟁이들입니다. 자, 아내들이 따라해 볼까요? 남편이 하는 말에 기본 70%, 평균 90%, 많게는 99%까지는 다 뻥이다. 그리고 남자는 뻥치는 재미로 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자신이 뻥을 치는데 그 뻥이 조금이라도 통용되는 장소, 뻥이 먹히는 장소, 거기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남자들의 속성입니다. 수컷들의 몸집 부풀리기. 그래서 남자들에게 여보 사랑해 이런 말은 남자들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감동받는 것은 NOU 연료라고 그러는데, 여성들 손 들어보시고요, 따라해 봅니다. 자, 넘버 원, only one, unique one. 자, 다시 넘버 원, only one, unique one. 이렇게 당신이 세상 최고고 당신 밖에 없고 당신 많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일,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소속감을 느끼고 기분 좋아지는 말은 당신이 최고야, 당신 밖에 없어, 당신 많이 할 수 있을걸, 이런 말을 들을 때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지 여보 사랑해 이런 말 듣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대신 여자의 사랑에는 남편이 여보 사랑해 이런 말 해줘야 되고, 그 남자들이 말로 못하면, 너무 싫어서 못하면 문자 하나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음성 언어가 불편하면 얼마나 좋아, 카카오톡도 있는데 표현하면 되지. 그렇게.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가 말하는 모든 말을 능력이라는 필터를 통과해서 듣습니다. 콩나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돈만 원 들고 여자분들끼리 수프에 앞에 앉아가지고 동네 마트에서 가가지고 그냥 콩나물 봉지 들고 2시간 동안 수다 떨잖아요. 왜? 갑자기 만나가지고 이웃집 아줌마 만나가지고 제가 나올 때요 카드가 안 보여가지고 그냥 현금만 보이길래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나왔는데 세상에 콩나물 사고 두부 한 부 샀더니 10,000원이 훅 가는 거 있죠. 살 게 없어요. 요즘 돈 많은 돈이 아니에요 진짜. 옆에서 아줌마가 맞아, 옛날에 돈 10,000원 들고 나면 장바구니 꽤 무거웠는데 요즘 돈 10,000원 가지고 살 게 별로 없어. 식당에 가도 야 제대로 먹을 메뉴도 별로 없어. 10,000원 가지고 요즘 돈 10,000원이 아니야. 그렇게 말이에요. 요즘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둘이서 콩나물 든 상태로 2시간 동안 이 얘기를 하는 게 여자분들입니다. 남편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카드 놔두고 현금 10,000원 들고 동네 집 앞에 마트 가서 콩나물 하나 사고 두부하고 샀더니 10,000원이 훅 가는 거 있지. 그 말을 듣고 남편이 그래 여보 내가 박봉인데 쥐꼬리만한 월급인데 당신이 알뜰살뜰 살림 산다고 고생이 많아. 당신이 그렇게 수고해준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 알뜰한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집 완전히 파산했을걸. 다 당신 덕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과서에는 있는데 실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요 갑자기 인상이 확 붉어지면서 막 화딱지가 이만큼 올라오면서 그래 네 남편 돈 못 번다 왜? 이러면서 성질냅니다. 그럼 아내는 황당해가지고 내가 뭐 돈 못 번다 그랬냐?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러면서 또 야간 부흥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여보 내가 10,000원 들고 나가봤더니 세상에 콩나물 하나 사고 두부 한 부 샀더니 10,000원 훅 가는 거 있지. 이러니 당신이 그렇게 돈 벌어오는데 이렇게 물가가 비싸니 얼마나 남자들이 허탈하겠어. 뼈 빠지게 고생하는 만큼 대가도 안 주어지고 참 남자들 불쌍해. 힘들겠어 진짜. 여보 그래도 고마워 열심히 직장 다녀줘서. 그럼 남자들이 막 어깨 힘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당신이 최고라는 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칭찬을 할 때는요 5대 1의 법칙이 있어요.
아내에게는, 여자에게는 한 번 칭찬해도 기쁨이 되는데 남자는 5번을 연거푸해야 칭찬으로 인정된다는 거. 테니스 점수는 5번을 이겨야 1점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 아내들이 손 드시고요. 자, 손을 꼽으면서 따라해 봅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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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시작. 이렇게 해야 한 번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세미나 때 남편들은 칭찬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아내가 선생님 저 칭찬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요? 그 집 실제 상황, 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줬다. 실제 상황 연출해 봅시다. 여보 고마워, 당신 최고야. 우리 나이는 당신 최고일걸. 그걸로 끝. 나머지 2개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지가 생색을 냅니다. 쓰레기 봉투 이거 버리러 갔더니 버리러 온 남자 아무도 없더라. 남자는 유일하게 나밖에 없더라. 나만 괜찮은 남자라 이거죠, 그죠? 당신 말만 해, 내가 언제라도 이거 해줄게. 쓰레기 봉투, 음식물 쓰레기만큼은 내가 책임져 줄게. 어깨 힘 딱 주고 내가 꽤 괜찮은 남자임을 확인받고 싶어 해요. 5번 채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애초부터 뭐라고 해요? 뭐 음식물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워. 나 당신의 자상함에 반했잖아. 우리 라인에서 당신이 가장 괜찮은 남자일걸. 아마 자상한 남자 품평에 가면 당신이 금메달감 받을걸. 역시. 그리고 당신 닮아서 우리 애들도 그렇게 친절하고 자상하잖아. 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몇 번? 5번. 이거 누가 증명했는가 하면 민요 가수 김세레나 씨가 증명을 했어요. 영감 왜 불러? 이거 노래에서 뒷뜰에 뛰어노는 병아리 한 성을 보았어. 아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시 날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몇 번이에요? 자, 아내분들만 손 드시고 잘했군 시작.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야 남자들이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면서 말의 천재로, 왜 하와가 옆에 가서 뭐 해주라고, 우아라고 감탄해주라고, 호들갑 떨어주라고. 그럴 때 아담이 뭘 외쳤다고요? 아싸를 외쳤다고. 이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최초의 가정이라고 제가 5월달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감탄사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칭찬 보약을 먹이자라고 되어 있고요. 자, 아내에게는 뭐가 되자? 편 들어주기. 그래서 한국 여인들의 속 터지는 현상은 남편이 남의 편이 되는 경우. 남들만 편리하게 해준다고 남편, 남들은 편하게 쓴다고 남편. 남편이 얼마만큼 내 편 되었는가가 여자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편이 된다는 개념은 주관적 관계에 있지 객관적 사실에 초점 두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가 오늘 여보 나 위증 여자하고 오늘 대판 붙었다. 하도 시끄럽다고 난리를 치길래 세상에 말이지 뭐 그래서 대판 붙어버렸다. 할 말 다 해버렸다. 그럼 아까 just listening 하기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오늘 속상했겠네. 그 정도만 가도 어때요 여러분? 최고죠? 편이 되는 개념은 그러니까 그 정도 하는 걸 100점인데 편이 돼주는 남자는 200점 300점이 됩니다. 여보 다음에 위증자하고 싸울 일이 있거들랑 말로 하지 말고 일단 머리털부터 다 뽑아버려. 뒷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기선제압 해버리고 머리털 다 뽑아버려. 그냥 절대로 가만두지 마. 인상도 고약하다고 막 작살을 내버려. 그냥 책임 내가 질 테니까. 이렇게 말을 해줘야 200점 300점이 되지.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안에 힘이 어깨 힘이 쫙 들어가면서 댐비기만 해봐라 이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편되기라고 그래요. 거듭 강조합니다. 객관적 데이터가 아닙니다. 남편을 판관 포청천으로 부른 게 아니고 법관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내 편되기 하나 우리 되기 주관적 관계 속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객관적 사실을 빼놓고 그래서 남편들만 따라합니다. 아내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절대로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해결을 바라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하고 연결되어 있고 나하고 같은 편이기를 기대하는 거지. 여자분들이 시집가서 가장 속 터지는 이유, 결혼을 하면 남편이 나하고 같은 군복 색깔이 걸랑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막 총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 전력이 형편없이 딸려. 분명히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옆에 없어. 이 인간이 어디 갔어? 그래서 눈 떠서 쳐다봤더니 나하고 똑같은 군복을 입었는데 저쪽 편에 가 있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소총 쏘고 있을 때 바주카포 쏘는 인간이 그 인간이네. 이럴 때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같은 편이 되는 거다. 편이 돼줄 때 행복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괜찮은 존재 아닙니다. 우리 거룩한 존재 아닙니다. 본질상 엉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뻔뻔함 덕분에 사는 거지.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괜찮다고 말을 하는 거지. 우리가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빨리 고백하세요. 옆 사람 보고 사실 저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괜찮은 인간이 아닌데 그분이 나를 괜찮다고 하니 그 말 믿고 그 말 덕분에 괜찮은 행세를 하는 거지.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존재를 알수록 내가 나를 깨달을수록 그분의 은혜가 커질 수밖에 없게 돼 있고 내가 나를 모를수록 지 의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 자랑하는 인간들은 아직도 멀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독교의 역설은요 내가 내 꼬라지를 보는 만큼 내가 나를 아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 꼬라지가 내 꼬라지 똑같은 건데 나도 똑같은데 누가 누구를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함부로 정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부부의 역설입니다. 결혼하고 살면 나도 형편없고 배우자도 형편없는데 때로는 저 사람도 저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저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 저 사람도 저렇지 나도 그렇지 우리 둘 다 마찬가지네 피차가 마찬가지네 초록은 동색이네 미꾸라지는 짱어편이고 까지는 개편이네 다 비슷비슷한 종류끼리 그래서 그걸 아는 것만큼 정죄할 수 없게 돼 있고 사랑으로 안을 수밖에 없어요. 니나 내나 똑같은데 뭐. 그래서 아내에게는 편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법은 편이 돼 주고 여자로 하여금 말을 하게 도와주셔야 돼요. 우울증을 영어로는 디프레션이라고 그러는데 뒤에 붙은 말이 프레션입니다. 억압입니다. 눌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내면이나 표현하지 않는 거, 억울한 게 있고 화가 나고 그런 걸 전부 다 꽉꽉 눌러놨던 거. 한국 여자들에게 특기 있는 게 유엔에 등재된 용어도 있었잖아요. 화병이라고. 화가 올라오는데 전부 다 눌러놨던 거. 거기다가 더 눌러놨던 DE를 붙였잖아요. 프레스에다가 DE 더 눌렀더니 우울증이 됐더라. 그래서 우울증은 누가 걸리느냐? 화내지 못하는 사람들, 착하디 착한 분들, 조용한 사람들, 내향성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 걸립니다. 거기에다가 이따만한 바위까지 올려놓으면 암이 됩니다. 암자는 앞에 입구자 3개에 매산자가 들어있는데 할 말이 산처럼 많은데 눌러놨다. 그러면 암 걸립니다. 주변에 암 환자들 잘 보십시오.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착하디 착한 분들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그렇게 흉악한 병이 걸렸을까 안타깝다 말할 정도. 이런 사람들 진짜 착한 사람들이 암 걸리지 아무한테나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막 나 뒤끝 없잖요 이렇게 말하는 인간은 암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은 주로 심장혈압계통으로 그냥 이런 걸 하지만 암은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독한 인간들, 최고 독한 인간은 암 걸리지 않는다. 3글자로 줄이면 최불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안으로 눌러놨던 것들을 그러면 프레스인데 안으로 누르는 것을 바깥으로 나오게 하면 그럼 프레스인데 앞에 바깥을 얘기하는 접두어가 EX 그럼 익스프레션 표현하기 표출하기 그래서 모든 심리치료의 모토는 발설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의 내적 치유는 주여 삼창이다 했고 일반인들의 내적 치유는 노래방이다 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부터 하라고요? 주의 삼창부터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하라고. 왜? 발설이 표출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말로 한 사람 말로 하고 글로 쓰는 사람 글로 쓰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발달된 거 전 세계에서 욕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저기 전라도 벌교 지역 그런 사람들 끝내주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한국 영화사에서 조폭 영화가 활성화되는 희한한 나라, 소재가 조폭인데 흥행이 되는 나라. 조폭 영화의 핵심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게 조폭 영화입니다. 대리만족.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욕이 가장 발달된 나라. 내가 심리치료하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욕 치료한다고 들을 때, 자, 지금까지 당신이 살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런 심한 욕을 할 수가 있냐, 그런 말들,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욕들, 그런 거 들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럼 제가 여기다가 요만한 A4 사이즈에다가 시트지, 하얀 시트지를 딱 끊어와가지고 매직으로 씁니다. 이걸 나중에 써가지고 막 섞은 다음에 다 이걸 뽑게 해가지고요, 뒤에 그 접착본 싹 떼버리고 여기다 붙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공간을 지나면서 그거 보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건데, 처음에는 웃다가 막 말도 꺼내지 못했다가 나중에 오일이 터지고 눈물 터지고 나중에 난리가 나죠. 야, 옛날에 전라도 진짜 불교 출신인가 그 양반, 와, 욕을 얼마나 찰지게 하든지 세상에. 우리가 그 욕을 듣고 욕이 아니라 그냥 무서워서 배꼽 잡고 2시간 뒤집어졌잖아요. 아주 쳐다보기는 뭘 쳐다보냐, 그냥 까만 눈동자에 그냥 빨대를 확 꽂아다가 힘을 쫙 빨아먹어버리네. 제 아내가 저한테 인상을 쓰고 그딴 말 하지 말라고. 아, 네. 자, 그래서 여자는 뭐 할 때 편하다고요? 편 들어주기. 그래서 여자에게 사랑해는 저렇게 있다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사랑해, 고마워, 당신뿐이야, 이런 것도 인정해주는 거, 그런 걸 사랑의 언어라고 해요. 자, 정리를 쭉 들어가면 남편의 역할입니다. 남편의 역할은 울타리 기능과 주도성과 창조의 기능. 그래서 외부에서 화살이 날아오면 남자가 뭐 해야 되다? 야, 화살 날라와, 빨리 내들어 숨어, 빨리 숨어, 빨리 숨어, 빨리 숨으라고. 그럼 지가 화살 맞고도 괜찮냐, 괜찮냐 물어주는 남자, 이걸 울타리 기능. 근데 한국 남자는 아내를 앞세워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귀신은 여자입니다. 서양 귀신은 남자, 드라큘라. 머리 기름 쫙 바르고 나타나고, 화장하고 나타나고, 턱시도 달아입고 나타나는 남자, 구두에 광내고 나타나는 드라큘라. 한국 귀신은 여자인데 헤어스타일 손질이 일단 안 되는 거, 화장은 못하게 돼 있고, 아무리 한겨울에 나타나도 헛겹밖에 못 입는 불쌍한 여자. 신발은 신는다 못 신는다. 그리고 억울한 게 있으면 원님한테 하소연을 하거나 꿈에 나타나거나, 전설의 고향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은, 우리가 말하는 결혼식, 남자가 먼저 입장하는 것은 원가정, 내가 자란 원가정에서 죽고 내가 오늘 맞이하는 새 여자, 이 여자를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든다는 것을 공포하는 시간, 즉 부활, 십자가와 원가정에서 죽고 십자가와 새로운 여자를 만들므로 해서 부활된 새로운 가정,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있는 게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녀가 동시에 입장하는 거 반대입니다. 성경적 원리하고 틀립니다. 남자가 먼저 입장을 해야 돼요. 먼저 입장을 하고, 원가정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시간부터 나는 내가 새롭게 꾸미는 이 가정의 주인공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시간, 부모를 떠나서 떠남의 원리를 실천하는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그 역할을 누가 하죠? 진정 아버지가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남자가 맞이하는 거, 이 전통은 기독교 전통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란 남자가 죽고 새롭게 태어난 남자가 새로운 가정을 만든다는 사실, 이걸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 아버지들의 4가지 역할, 아버지 학교를 가면 이걸 모르는 남자들, 내가 처자식 굶겼냐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 그거 했다면 최고의 남자라고 자부하는 남자들 25%밖에 안 됩니다. 왜요? 저기 4가지가 있잖아요. 한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잘하는 역할, 서플라이의 기능, 공급자 기능, 처자식 굶기지는 않아. 그 점에서 세계 최고의 남자들. 그럼 2번째, 보호자의 기능, 프로텍터의 기능. 3번째, 4번째는 전무. 그런 아버지 역할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가이드인과 동시에 인스트럭터, 교육자입니다. 신앙은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수시켜주는 말씀 맡은 자로서 가정교회의 제사장입니다. 이걸 너무 몰라요. 사실 한국교회가 실패한 것 중에 한 가지는 회중교회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가정교회의 역할을 너무 등한시해버린 거. 교회는 2가지입니다. 회중교회, 커뮤니티
처치와 각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교회와, 말씀의 전수는 주일학교에 교회에서 회중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교회에서 아버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정석이지 회중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 가정교회가 부활돼서 가정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아버지의 말씀을 교육시키고, 그러는 동안에 권위도 살아나고 아이들은 세상 누구보다 똑똑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아내의 역할, 믿음과 인도와 도움, 보호죠. 자, 성경에 보면 하와를 만들 때 뭘로 만드셨죠? 아담의 왜 갈비뼈였을까요, 여러분? 뼈도 많은데. 여성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자도 여자의 보호자이지만 여자는, 아내는 남편의 보호자입니다. 갈비뼈로 장기를 보호하라고. 그리고 남자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흙을 반죽할 때 뭐가 들어가죠? 눈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위대한 남자에는 그 눈물, 어머니의 눈물, 아내의 눈물, 그 눈물 없이, 눈물의 기도 없이 위대한 남자가 만들어졌다, 이 얘기는 없습니다. 어떤 남자의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와 위대한 아내의 눈물이 있다는 것. 때로 여러분이 고통으로, 아픔으로, 절망으로 눈물을 흘리겠지만 그 눈물이 헛된 눈물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눈물의 양이 모여서 내 남편을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눈물의 양이 차면 비로소 내가 원하는 남편상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역할도 앞에 아버지 역할과 동일하다는 것. 그래서 어릴 때는 아빠였다가 뭘로? 아버지로. 엄마는 뭘로? 어머니로. 엄마 아빠는 친밀감을 만들어주는 대상이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수직 체계의 위에 올라가는 존재를 어머니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용어가 달라졌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말씀 마칠 때가 돼갑니다. 족함을 알면 뭐 하다고요? 행복하다고. 첫날에 제가 얘기하면서 캄보디아 얘기를 하면서 분자와 분모 얘기를 했네요. 자, 분자가 100인데 분모가 80인 저 사람들은 남으니까 다 행복하고 뭐 가지는 거 만족할 수 있지만 우리는 3천이나 되면서 밑에 분모가 만이 되고 2만이 되는 바람에 계산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도 모자란다고 늘 징징대는 상대적 박탈감에 있더라. 헬렌 켈러의 3일만 볼 수 있다면, 저 내용을 쭉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저분은 평생 저렇게 염원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은 이루지 못한 소원 중에, 소망 중에 하나였지만 우리는 지극히 일상인,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수터블 헬퍼, 딱 맞는 사람입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겠지만 이마고 치료도 얘기해서 딱 맞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만족하고 여기서 어떻게 행복을 찾아가는지가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노래 부르고 오늘 둘째 날 예배를, 이제 집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가사 보시면요, 위대한 약속이라고. 좋은 집에서 말다툼보다 작은 집의 행복 느끼며 좋은 옷 입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함에 살고 싶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나 때론 그대가 아플 때도 약속한 대로 그대 곁에 남아서 끝까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건 내게 마음의 위안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서 보면 알아요. 하나도 모르면서 둘을 알려고 하다 사랑도 믿음도 떠나가죠. 세상 살면서 힘이야 들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건 내게 마음의 위안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서 보면 알아요. 하나도 모르면서 둘을 알려고 하다 사랑도 믿음도 떠나가죠. 세상 살면서 힘이야 들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 부분 같이 세상 살면서 힘이야 들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남녀 차이, 내가 몰라서 배우자를 공격하고 함부로 취급했던 그런 부분들 하나님 그럼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그러지 않겠습니다. 또 나는 남자로서 지극히 정상인 부분을 깨닫게 된 거 하나님 내가 남자라서 감사합니다. 여자라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 또 나는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 하나님께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단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같이 목소리 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